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첫 강의인데요. 우리가 첫 강의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혹시 이 소개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은요, 빨리 뛰어가서 그거 듣고 오고요.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막 열정과 의지가 넘치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그렇잖아요. 책 받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이제 3일 지나면 그 의지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선생님이랑 같이 꽤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래 간다면 아마 실력도 그렇고요.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도 같이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거 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 학습 목표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학습 목표 1로 갑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바로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의 의미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냥 그 자체, 그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객관적인 역사,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면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가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적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왕이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사실로서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광개토 대왕은 대단한 왕이다. 이거는 누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각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에게 침략을 받은 사람들은 또 광개토 대왕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은 침략자다, 살인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견해가 들어간 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건데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바로 문자를 썼냐 안 썼냐인데요. 선사시대 때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역사시대 때는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보기에 자주 나오는 게, 선사시대에 알아보기 위해 선사시대의 기록물을 봤다? 틀린 거죠. 선사시대에 글자가 없는데 기록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어떤 지역은 예전부터 문자를 썼을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나중에 문자를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로 들어서는 그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알아둬야 돼요. 아니, 그럼 선생님, 선사시대 때는 그 글자가 없었다며 어떻게 거기를 연구합니까? 유물이나 유적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고요. 이제 역사시대 때는 유물, 유적 플러스 기록물까지 보게 됩니다. 이런 유물, 유적, 기록,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사료라고 하죠. 개사료 아니고요.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요. 사료, 역사 자료입니다. 이 사료가 당연히 100% 사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사료를 역사가가 연구해서 해석한 다음에 발표하게 되는 거죠. 사료 알아둬야 돼요. 네, 다음으로 배울 것은 바로 연대표기입니다. 연대표기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건데요. 바로 첫 번째 개념은 서기라는 겁니다. 서기. 서기 27년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서기는 바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예수님 탄생 전을 BC, 비포 크리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B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는 AD라고 합니다. AD 200년이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고 200년을 말하는 거죠. AD는 아마 무슨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뭐 아노 도미나인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라틴어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연대표기에서 지금 서기 배웠는데요. 그 다음 거는 바로 세기입니다. 욕한 거 아니고요. 우리 9세기, 10세기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배우는 건데요. 이 세기는 뭐냐면 100년을 한 묶음으로 연대를 계산하는 겁니다.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고요.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4세기다 하면은 400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고요. 301년부터 400년까지입니다. 조금 헷갈리면 1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역사를 왜 배우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보기 같은 게 나오는데요. 아마 보기에 전혀 이상한 게 하나 나올 거니까 문제로 나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비할 수 있고요. 교훈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역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나온 과정 다 역사예요. 옛날에 A길로 갔더니 넘어졌다. A길로 안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다 교훈과 지혜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문화나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이런 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좋은 거 고르면 돼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나올 겁니다. 아니, 학습목표 1이 벌써 끝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의미 빠르게 복습해볼게요.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그냥 있는 일 그 자체, 객관적 역사라고 하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해석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관적 역사. 선생님은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의 방법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는데 문자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로 기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역사 자료를 바로 사료라고 합니다.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했냐 탄생한 이후, 그래서 BC, AD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기는 100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좋은 거 고르면 된다 그랬죠. 너무 쉽죠? 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인류의 진화 과정인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교과서의 용어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워낙 유명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보통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특징은 뭐냐? 최초의 인류다.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남방의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직립보행이 가능하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걸어다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한 도구를 썼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는요, 그 발견된 지역의 명칭을 따서 베이징인과 자와인이 그 종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불과 언어를 썼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사냥을 다녔죠. 호모 에렉투스, 불과 언어. 네, 세 번째 인류는 바로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입니다.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이름 진짜 부셔버리고 싶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이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에 이제 속하는 종류로는요, 네안데르 탈인, 역시 네안데르라는 지역과 관련이 있겠죠. 네안데르 꼭 외우세요. 근데 얘네의 특징 중에 가장 시험에 철저히 잘 되는 거는 바로 죽은 사람을 매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죽은 사람을 매장했다는 거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비했다는 거거든요. 네,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네, 마지막 단계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종류로는요, 크로마뇽인이 있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왜냐하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옆에 친구 봐보세요. 걔는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사과하세요. 예, 죄송하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굴 벽화까지 그릴 정도로 지능이 많이 발전했다. 알아야 됩니다. 네, 빠르게 복습해보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여러분들 친구죠? 최초의 인류, 남방의 원숭이,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두 번째,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바로 베이징인 자와인이 여기에 속하고요. 불과 언어를 썼다는 거. 세 번째,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매장해서 사후세계를 인식했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이 여기에 속하고요.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며 동굴 벽화를 제작했다는 거. 옆에 친구 오스트랄로 안녕. 네, 세 번째 학습 목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요. 특징을 알면 되고요. 여기는 친구들이 또 잘 알더라고요. 원시인들이랑 친한가 봐요. 알았죠? 우선 구석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구석기 시대는요. 우선 인류가 등장하고 약 1만 년 전까지를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바로 뗀석기라는 걸 썼습니다. 뗀석기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떼어지잖아요. 그 돌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고 약간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겠죠. 대표적으로 주먹도끼나 찌개, 찌르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무섭죠? 네, 아직 농사는 짓지 못하고요. 사냥이나 고기잡이, 채집 이런 걸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냥을 하려면 막 곰이나 이렇게 큰 동물도 상대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혼자 못 다닙니다.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없잖아요.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좋은 집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는 이제 럭셔리한 막집 이런 데 살았습니다. 막집은 진짜 막집이죠. 막 지은 집. 발로 차면 넘어지는 그런 럭셔리한 집이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동굴벽화와 조각품 같은 것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동굴벽화의 내용을 보면 동물들이 겁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려져 있냐면 그만큼 많은 사냥감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냥감이 번성하길 바라는. 그리고 이제 조각품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좀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 그래서 여자의 조각품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체형이 크고 풍만한 여인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산,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 거죠.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산과 풍요를 비는 주술적 의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인데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상원 검은모루 동굴,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이런 곳에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땅 안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신석기 시대와 비교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인골같이, 인골이 뭐냐면 사람의 뼈가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청원 두루봉 동굴 이런 데서는 이제 흥수아이라 그래서 인골이 사람의 뼈가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 찾은 사람이 김흥수 씨래요.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했다는데 선생님이 찾았으면 이제 성룡아이가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여기는 한번 참고로 쭉 봐주세요. 예, 다음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약 1만 년 전에요. 아주 추웠던 빙하기가 끝나고요.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를 썼습니다. 아까 우리는 뗀석기였잖아요. 그 뗀석기를 이제 가른 거예요. 그러면 겉표면이 조금 어떻겠습니까?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은 변했겠죠. 그 다음에 토기를 썼다는 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토기가 뭐 하는 거예요? 토기. 토끼 아니고 토기. 음식을 조리하고 이제 저장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죠. 이거는 뭐 다 알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알고. 네, 다음으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전과는 다르게 드디어 농사와 목축, 가축을 기르는 거죠.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식량을 이제 채집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먹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변화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생산 경제가 됐다 이거죠. 신석기 혁명. 그러다 보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내가 농작물 거기다가 이제 계속 보살펴야 되잖아요.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이 조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 살아요? 움집에 살게 됐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려면 물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 집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한 번에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 공동체를 이끌긴 하는데요. 아직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평등 사회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약간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요. 두려움도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거기다 곡식을 이제 해놨는데 그 다음날 바람이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이제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슬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신앙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신앙 세 가지가 바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인데요. 애니미즘은 뭐냐면요. 자연물, 뭐 해나 구름이나 달 이런 곳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물과 관련된 게 바로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뭐냐면요. 동물이나 식물을 우리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랑이나 막 곰 이런 데 가서 막 절합니다. 그러면 곰이랑 호랑이는 쟤는 뭐야? 막 이러겠지요. 어쨌든 이런 게 토테미즘이고요. 샤머니즘은 우리 무당이나 주술 같은 걸 믿는 거. 요즘에도 이제 무당이 있긴 있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막 칼 타고 막 내 몸에 누가 들어왔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당이죠. 네, 또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가락바퀴는 약간 도너츠처럼 생긴 동그라미에 가운데가 뽕 뚫린 건데요. 뭐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실을 뽑는 용도입니다. 뼈 바늘은 말 그대로 바늘이죠. 이 바늘과 실을 뽑는 가락바퀴가 있었다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여러 가지 뭐 뼈나 이빨로 여러 가지 치장 도구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석기와 신석기는 따로 나온다기보단 약간 비교해서 아니면 혹시
섞어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게 좋거든요.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이었고요.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쓰고 플러스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때는 아직 이제 농사를 못 짓고요. 사냥이나 고기잡이에 의존했고요. 신석기 때는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냐? 구석기 때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 이런 데 살았는데 신석기 때는 이제 움집에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때는 약간 내륙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적지가 땅 안에. 근데 신석기 때는 농사를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나왔다는 거. 플러스해서 신석기 때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었는데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선생님 추가로 얘기하자면 신석기 시대 때 농사가 시작되긴 했는데요. 벼농사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약간 어렵게 될 때 이렇게 내긴 하는데요. 이 신석기 때는 잡곡 위주였고요. 벼농사는 나중에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야. 네, 지금 쫄은 사람, 지금 좋은 사람이죠. 딴짓하거나.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1-1단원을 끝냈고요. 빠르게 주요한 개념만 선생님이 말해보면 역사에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이제 역사가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였죠. 그 다음에 유물, 유적, 기록과 같이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사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서기라는 거 배웠고요. 100년 단위로 끊는 세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4단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인류고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 호모 에렉투스 불과 언어를 썼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4, 5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 호모 사피엔스 현재의 모습이죠. 동굴벽화까지 제작했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구석기랑 신석기랑 한 번에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좋다고 그랬죠.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톡이 있었고요. 구석기는 사냥이나 고기잡이, 신석기 때는 농경이나 목축, 신석기 혁명, 구석기 때는 동굴, 바위, 그늘막집에 살았고요. 신석기 때는 움집, 정착 생활을 했고, 이제 신석기 때는 추가해서 가락바퀴나 뼈바늘, 그 다음에 신앙까지 생겼죠. 무서워, 바람 무서워,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이제 부족사회를 형성했다는 거, 요런 것까지 알아두면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역사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껌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근데 다 쉽고 많이 접했던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여기는 이제 내가 반복해서 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더 뭐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은 주먹도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굴도 돌아다니고 뭐 움집에서도 자고 그러면 엄마한테 잡혀가겠죠.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만나요. 안녕.